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75 늙은이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려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생활비로 얼마 정도 쓰고 계시나요? 오늘은 한 달 생활비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 돈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반대로 수입은 괜찮은데 매달 빠듯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늙은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말 내가 원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남들 눈치 보느라 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6이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 따라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옷도 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다 뭐였나 싶어요. 지금은 편한 옷 입고 편한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남의 시선으로 결정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식당에 가면 체면이 서지 않을까? 이런 집에 살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남들이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는데 돈을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끓인 커피가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농도로 끓일 수 있거든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밖에서 마실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남들이 스타벅스에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산 물건들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해서 산 건 몇 개나 되나요? 혹시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추천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산 건 아닌가요?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일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면 나도 먹어야 할 것 같고, 예쁜 옷을 보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리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들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다들 좋은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저 아이들도 힘든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만의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들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돈을 쓴 순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을요. 어떤 분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손주와 전화 통화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 편히 잘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유 있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야. 내 인생인데 남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이 말씀 여러분도 한번 크게 따라 해보세요. 내 인생인데 남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의리 때문에, 예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만 나가고. 저는 이게 노후 자금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모임도 많았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하나둘씩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 맞는 친구 3명하고만 만나요.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도 덜 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불편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할까요? 대부분은 의리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옛날에 신세를 졌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의리가 뭘까요? 억지로 만나서 겉으로만 웃는 게 의리인가요? 아니면 서로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의리인가요? 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경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갔어요.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가기로요. 그랬더니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거라고 봐요.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진심이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고 여러 사람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다면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나요?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진되나요?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만나고 나서 계속 피곤하고 짜증나고 후회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둘째, 관계에도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 마음 맞는 친구, 이런 분들이 우선이죠. 그 다음이 일반적인 지인들이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연락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노라고 말하는 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미안한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 힘들어. 다음에 기회 되면 만나자.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죠.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모임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안 나갔더니 별일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걸.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내가 모든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연락처에는 몇 명이 저장되어 있나요? 그 중에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야 할까요? 그건 가족도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지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 그분들과 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소한 지출에도 의미를 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돈을 얼마나 쓰셨나요? 그리고 그 돈을 쓸 때 잠깐이라도 생각하셨나요?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쓴 건지. 생활비 5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1,000원, 2,000원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씁니다. 하지만 이건 인색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롭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십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천천히 드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커피 사 먹으면 돈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커피 한 잔이 아까운 게 아니야. 이 시간이 내게 주는 여유가 있거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신문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 한 시간이 내 하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마트에 가실 때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가십니다. 필요한 것만 딱 적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마트 가면 이것저것 막 담았어요. 세일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샀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반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바꿨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기로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세일한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까 쓸 일이 없는 물건들. 옷장에 태그 달린 채로 걸려있는 옷들. 냉장고 한 구석에서 상하는 식재료들. 이게 다 의미 없는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비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딱 10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까? 이걸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충동 구매를 막아줍니다. 둘째, 돈을 쓴 후의 기분을 기억하세요. 어떤 지출은 하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손주 생일 선물을 사거나 오랜만에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반대로 어떤 지출은 하고 나서 후회가 됩니다. 왜 샀을까?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좋은 기분을 주는 지출은 계속하고
나쁜 기분을 주는 지출은 줄이는 겁니다. 셋째, 공짜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오늘만 50% 할인.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공짜로 줘도 사실은 손해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10일 행사하길래 라면을 샀어요. 근데 우리 부부 둘이서 라면을 언제 다 먹어요? 결국 반은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공짜는 없구나. 필요 없는 걸 공짜로 받아도 그게 쓰레기가 되면 결국 내가 손해라는 걸.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가 무조건 적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 좋은 음식 재료, 편한 신발, 이런 건 아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박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매달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는 걸 아깝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이게 아깝지 않아요.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줄었거든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아끼는 거죠. 이것도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것과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으니까요. 이재순 할머니는 1년에 한 번씩 손주들과 여행을 가십니다. 물건을 사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함께한 여행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때 재밌었지? 이러면서요. 나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소비 아닐까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달에 쓴 돈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지출은 뭐였나요? 그리고 후회되는 지출은 뭐였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세요. 의미 있는 지출은 늘리고 의미 없는 지출은 줄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소한 지출에 의미를 두는 것, 이게 인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일에서 완전히 손 떼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평생 일했으니까.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쉬는 것과 적당히 쉬는 건 다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취미든 봉사든 작은 일이든 뭔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최순덕 할머니는 올해 72이신데 아직도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3번 청소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일을 해?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용돈도 벌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데 일하면 그럴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구나.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존재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늙어버리는 분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소파에만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계속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대 심어보자 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나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작은 용돈도 버십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그림 교실에 다니세요.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합창단에 가입하세요.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기회가 많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을 하세요. 혼자서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외로움도 덜하고 자극도 받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이명자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이에요.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 지혜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면 요리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옷 수선을 잘하시면 동네에서 작은 일을 받을 수 있고요. 컴퓨터를 잘 다루시면 또래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손주들 돌봐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손주도 키우고 동네 맞벌이 부부 손주들도 봐줘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넷째,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일보다는 적당히 몸을 쓰는 일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는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산책 모임 리더, 경로당 청소, 텃밭 가꾸기, 이런 일들이 다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처럼 하루 종일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서너 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수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해요. 피곤하면 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은퇴 후의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통해 번 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존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번 돈. 그걸로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기분이 다릅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이 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이 나이에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흔이든 여든이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계속하고 있다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하고요. 결국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사회와 연결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공이니까요. 5번째입니다. 건강을 돈처럼 관리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번 돈이 얼마나 되시나요? 몇 천만 원? 몇억 원?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건강을 잃으면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돈 벌려고 건강을 팔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건강 사려고 돈을 다 쓰고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 건강을 지켰을 텐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노년층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쓰십니다. 약가, 치료비, 검사비. 끝이 없죠. 그런데 건강한 분들은 다릅니다. 정기 검진 비용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예방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이 훨씬 덜 듭니다. 이게 바로 건강을 돈처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송미경 할머니는 올해 75인데 약을 하나도 안 드십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약봉지를 들고 다녀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그런데 나는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했거든요. 할머니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미경이 너는 운이 좋아서 건강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게 노력의 결과라는 걸. 매일매일 쌓인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자고 싶고 귀찮고. 하지만 한 달만 참고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가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운동하면서 친구도 생겼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돈 안 들이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고 일석삼조예요. 둘째, 음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싱겁게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더라고요. 간이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할머니는 덕분에 혈압이 정상이고 신장도 건강하십니다. 친구들 보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싱겁게 먹길 잘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배 8분만 먹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정말 건강의 비결입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뭔가 나쁜 소식 듣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최명수 할아버지는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십니다. 작년 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바로 제거했죠. 만약 몇 년 후에 발견됐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대요. 검진 덕분에 큰 병을 막은 거예요. 검진 비용이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검진은 투자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거니까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이정숙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바로 산책을 나가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기분이 풀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이게 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수다 떠는 게 좋고, 어떤 분은 텃밭 가꾸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책 읽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이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낮잠도 좋습니다. 점심 먹고 3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안 되지만 짧게 자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째, 사회활동을 계속하세요.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 건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쌓이고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웃고 떠들고 활동하면서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강명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가십니다.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하고 게임도 해요. 집에 있으면 TV만 보는데 경로당 가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이게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동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일곱째,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담배, 과음, 이런 건 당장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50대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40년을 피웠어요. 하루에 2갑씩요. 끊는 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끊고 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숨쉬기가 편해지고 기침도 안 나고 돈도 아끼고 지금 할아버지는 75인데도 폐가 건강하십니다. 만약 계속 피웠다면 지금쯤 산소호흡기 달고 다녔을 거예요. 그때 끊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건강관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병원비로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니까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요.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걸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돈처럼 소중하게 관리하세요. 아니,
돈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기. 둘, 불편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지내기. 셋, 사소한 지출에도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쓰기. 넷,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일하면서 삶의 리듬 유지하기. 다섯,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기. 이 5가지가 바로 생활비 50만 원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분들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요.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들이죠. 결국 행복한 노후는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사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진짜 여유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구나.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거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오늘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이번 주는 불편한 모임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이번 달은 지출 내역을 한번 돌아보고 의미 없는 소비를 찾아보세요. 올해는 하고 싶었던 일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삶인가요? 통장 잔고가 많은 삶인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 행복하게 눈 뜨는 삶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